그 다음에 자 본인의 장점 역시 마찬가지 뭐하고 연결하고요? 공직 가치와 연결하시라고죠. 그리고 단점은 뭐한 게 좋다고요? 사소한 게 좋다고요. 그죠? 사소한 게 좋다. 자, 그래서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자, 본인의 장점은 뭐 많죠. 그죠? 단점은 사소하지만 고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가끔은 선생님 단점이 없다고 얘기 됩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뭐 특별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 경황이 없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고요. 또 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너의 장점을 말해봐라 했더니 저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아주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저의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세무공무원이 된다면 주변 동료들이나 상관들에게 잘 모시고 상관들을 잘 모시고 동료들과 잘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연결할 수 있겠죠. 때로는 단점이라면 때로는 아주 가끔은 지나쳐서 이렇게 살짝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때로는 자 지나쳐서 자 사람들과 너무 어울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나치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오로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사람과 어울리더라도 내가 스트레스 받을지 않도록 그죠? 상대방과 미리 소통하고 자 적당한 선에서 배려하고 이런 걸 습관화했더니만 이런 문제는 지나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잘 어울리겠지만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결하면 금방 단점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점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덕목, 그죠? 공직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물으면, 이게 있었죠. 필요한 덕목 세 가지 아까 있었잖아. 국가관, 공직관, 그리고 윤리관 중에서 뽑아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장 자신 있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청렴성 있죠. 여기 청렴성. 세무공무원은 청렴해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많이 하는데요. 이 세무공무원의 청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국세청이 청렴지수가 국가기관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다는 건 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고위직들은 이 청렴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청렴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요. 자, 2013년도 면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급 면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하다가 공직가치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를 이제 쭉 다 같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오후 1번이 있다고 왔을 때 오후 1번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5번째 자한테 물은 거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물어봤는데 전부 다 청렴성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은 청렴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자네가 알고 있는 직군 세 가지만 말해보게. 그래서 이 친구가 떠듬떠듬하면서 예, 감사직, 세무직, 관세직 이렇게 세 가지 말한 거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청렴하지 않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도 이 친구가 답변을 잘했어요. 자, 저는 어느 공무원이나 다 열심히 일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청렴하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수만이 맡은 바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래? 그리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청렴이라는 말을 상당히 거북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면접할 때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청렴이란 말을 굳이 넣지는 마라. 그래서 그냥 자, 제일 필요한 말은 책임감. 그죠? 또는요, 우리가 뭐 공정성. 그죠? 자, 또는 뭐라고요? 우리 뭐 애국심. 뭐 이런 걸 우리가 넣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자, 청렴함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청렴성은 자,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기본적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바닥에다 쫙 깔아주라는 거죠. 그러면 청렴이 빠졌다고 해서 너 청렴은 안 해도 되나? 이런 질문도 막아낼 수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아까처럼 청렴성을 넣었더니만 그러면 우리가 청렴 안 하단 말이냐? 이렇게 하는 질문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기본 세 가지를 말해주고 청렴을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주는 방식을 쓰면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강한 부분을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뭐냐? 공직관이 뭐냐?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죠? 자, 본인의 장점은 뭐냐? 세무직 지원등기 뭐냐?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셨죠? 공직 가치를 통하면 다 같이 질문이 같은 거로 연결된다. 자, 본인이 세무직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또 뭐라고요? 공직 가치로 연결하면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연결하면 뭐라고요? 같은 얘기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세무직이 적합해? 예, 저의 장점은 뭐라고요? 이런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무직의 공직 가치가 뭐라고요? 이런 거라고. 그런데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적성에 맞는 거죠. 아셨습니까? 오케이? 연결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연결하시면 된다. 자, 내가 김정섭 씨를 뽑아야 되는 이유 말해봐. 그죠? 내가 지원 동기 말해봐. PR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됐어요? 아까 앞에서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공무원 인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러겠습니다. 자, 공무원의 장단점 얘기하면요. 선생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여러분 공무원 왜 했어? 솔직히 말해봐. 그럼 뭐라고 해요? 아, 그거야 뭐 직업의 안정성이죠. 여러분, 아, 솔직히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솔직함을 내놓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공무원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이유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요. 여러분의 솔직히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고 거기다 살짝 섞으십시오. 뭐를? 직업의 안정성을. 아시겠습니까? 뭐를? 직업의 안정성을 살짝 섞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저는 지금 이 친구처럼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니 그런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직업의 안정성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적 묻어가게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걸 뺀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하면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려고 공무원합니까? 이건 발린말이라는 걸 꼰대들은 다 알아. 솔직한 말은 어디에 있는 거야? 직업의 안정성에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요 말만 하고 딱 끝내고 있으면 똑바로 말해. 응? 너 이 자식 이거 아주 발톱 숨기고 이거 있구만. 발린말만 하는구만.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대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자, 하지만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오늘같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죠? 이러한 시기에는 그 직업의 안정성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현실이 맞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묻어두는 방식을 쓰면 여러분이 추가적인 답변에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셨죠?
자, 그런 방법을 써라 하시고요. 자, 공무원의 단점은 뭡니까? 그러면, 자, 공무원의 단점은 뭡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보면, 뭐, 항상 신경 쓰고 주의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게 공무원의 단점이다. 그랬는데, 자, 저는 그래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여러분 입장에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의 단점까지 벌써 고민한다는 건, 그죠? 가끔 어떤 친구, 선생님 저 공무원 급여가 작다는 거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힘든 시기에 공무원 급여가 단점입니까? 공무원 급여는 지금 장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중견기업보다 많아요, 지금. 뒤집어서 말하면요, 시간당 급여를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만약 코로나가 없어지고 평상시 공무원이었다 그러면, 예, 시간당으로 하면 공무원이 제일 비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얘기할 게 아니에요. 단점 아니에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뭐 이 정도, 이 친구가 하는 요 정도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지금은 뭐 딱히 단점이 그렇게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굳이 뭐 공무원의 단점까지 내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직원이 나에게 일을 떠맡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동료 직원이 나에게 일을 떠맡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동료 직원이 나에게 일을 떠맡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동료 직원이 나한테 일을 떠맡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동료 직원이 나한테 일을 떠맡긴다. 이건 뭐겠습니까? 야, 우리 직원 중에 말이야, 뺀질거리는 놈이 한 놈 있어. 그런 말이야, 누가 나타나면 지 일이 할 거 안 하고 니한테 줘버려. 참 나쁜 놈이야. 너 그럼 어떡할래? 네가 할래? 힘없는 니한테 맡기면 네가 할래?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친구는 뭐라면요, 자, 동료 직원이 자기 일을 방치하면서 저에게 맡긴다면 조심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같이 도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뭐 있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조율해보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뭐를 내한 겁니까? 저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나한테 시킨다면 이런 일을 먼저 얘기한대요. 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동료 직원이 나에게 일을 떠맡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좋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만약 예를 들어 좀 사례를 많이 들으십시오. 얼른 사례를 들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매우 바쁘시고 업무가 과중하여 부탁하신다면, 자, 업무가 과중하여 부탁하신다면 동료 직원으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추가 질문이 들어오겠죠. 뭐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자네처럼 좋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이야, 자기가 해도 되는데 자기는 뺀질거리고 하기 싫어가지고 몰래 자네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런 놈이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지나가면 괜찮고요. 이렇게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 추가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굳이 처음부터 내가 막 분류해서 얘기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자, 상대방과 그 친구와 그 직원과 그 동료와, 자, 조용한 장소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출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가급적이면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분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만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도우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도 저를 이해하고 이런 행동들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역지사지에서 이해하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함으로써 올바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동료 직원이 나에게 일을 맡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1, 2 이렇게 순서로 넘어가도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료가 아닌 상사가 자기 일을 나에게 시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동료가 아닌 상사가 나에게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이 친구 뭐라 답변했습니까? 자, 그만큼 저를 인정해 주는 거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은 답변이네, 그죠? 상사가, 자, 우리 세무직은 가면 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9급부터 6급까지 일이 똑같아요. 모든 세적에 있는 직원들 일이 똑같습니다, 다. 5급은 이제 일 안 하고, 과장님은 일 안 하고요. 6급 이제, 팀장님까지 일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똑같은 대신에, 이제, 세적의 조건 나쁨이 있는 거죠. 물 좋은 데는 이제 급수 높은 사람이 하고요. 물 안 좋은 데는, 이제 막내가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사실은 이제 직급 높은 사람들은 일이 조금이에요. 직급 낮은 사람들은 일이 많고요. 세적이 넓죠. 그렇지만 상사가 자기가 할 일을 하기 싫어서 야, 이 내 세적에 있는 거 이거 고지 네가 좀 해줄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자, 뭐라고 답변해 주는 게 꼰대들 입장에서는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만큼 저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뻐 보이잖아. 꼰대들을 향한 아부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좋은 답변이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자, 이거부터는요 조금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